레알 회장 뜬금 이강인 언급, PSG 음바페 영입 손대려는 정황 포착 프랑스 초토화, 낙동강 오리알 신세 전락 파리 생제르맹 전 에이스, 디디그. 킬리앙 음바페의 거취에 따라 이강인의 상황도 급변할 수 있다. PSG가 선수단과 구단 직원들을 볼모로 음바페의 이적을 종용하고 나섰다. 프랑스 방송 카날 플리는 11일, 한국 시간, PSG가 음바페에게 FA로 팀을 떠나면 구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제발 팀을 떠나라고 읍소했다 전했다. 방송은 PSG가 지난 4일 음바페에게 새 공문을 보내 만약 그가 FA로 떠나면 구단 재정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아 구단 직원들을 해고해야 할 거라고 알렸다. 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 르키프도 음바페의 이적료 수익을 얻지 못하면 구단 재정 상황 악화돼 선수, 아카데미 선수들을 대거 판매해야 하고 구단 프로젝트도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구단 대부분의 직원들을 팔아야 한다. 라며 음바페의 거취에 따라 구단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언론들은 양측은 이날 오전 아주 험악한 회의를 진행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은 음바페에게 이번 시즌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할 것이라고 알렸고 음바페는 그것과 상관없이 PSG에 남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라며 양측 상황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음바페는 레알과 3년째 연결되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 그는 레알에 관심을 받았다. 당시 레알은 그에게 1억 8천만 유로, 약 2,591억 원, 위 역대급 이적료를 제안했지만 PSG가 이를 아예 무시하면서 거래가 무산됐다. 뒤이어 PSG는 또다시 레알에 관심을 쳐냈고 더군다나 에마니엘 마크롱 대통령이 음바페에게 전화를 걸어 파리에 남아달라고 요청하면서 음바페도 마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음바페는 이후 지난해 5월 PSG와 2025년 여름까지 재계약했다. 무엇보다 이 재계약으로 그는 사실상 구단의 모든 권리 행사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 구단 프로젝트의 일원으로 합류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음바페는 지난 6월 연장 계약 거부 의사를 서면으로 구단에 통보하면서 1년 전 재계약의 3년 계약이 아닌 2+1년 계약임이 드러났다. 2025년 여름까지가 아닌 2024년 여름까지가 기본 계약 기간인 셈이다. PSG는 음바페의 통보에 충격을 받았고 다시 재계약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 PSG는 이번 여름이 유일하게 이적료를 받고 음바페를 판매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 여기에 PSG는 음바페에게 추가로 보너스까지 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해 여름 구단과 재계약을 하는 대가로 1억 유로, 약 1,418억 원에 달하는 보너스에 서명했을 뿐만 아니라 충성 보너스로 7천만 유로, 약 989억 원나 챙겼다. 연봉도 7천만 유로로 크게 인상됐다. 또한 음바페는 2023-24 시즌에도 PSG에 잔류할 경우 총 8천만 유로, 약 1,130억 원에 달하는 충성 보너스를 받기로 구단과 약속하면서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막대한 보너스를 챙겨갔다. 50%는 8월에, 나머지 절반은 9월에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2023 여름 이적 시장이 끝나는 순간까지 음바페가 PSG에 잔류하게 될 경우 구단은 다시 한번 거액의 보너스를 음바페에게 지불해야 한다. 일단 PSG는 지난 6일 음바페에게 계약 기간을 2025년 여름으로 늘리는 1년 재계약을 제안했다. 여기에 2024년 여름에 보장된 바이아웃 금액을 설정해 그가 떠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음바페에게 거절당했다. PSG는 지난 2017년 여름 AS 모나코에서 한 시즌 임대 후 완전 이적을 조건으로 영입했다. 1년 뒤 음바페를 완전 영입하면서 발생한 이적료는 1억 8천만 유로, 약 2,611억 원다. 2017년 여름 바르셀로나에서 네이마르를 영입할 당시 2억 2천만 유로, 약 3,192억 원, 다음으로 높은 역대 최고 이적료 2위의 기록이다. 음바페가 PSG에 가져다 준 것은 많았지만 이적료 수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구단에 심대한 타격이 발생한다. 3년 전 레알에 1억 8천만 유로 제안이 들어왔을 때
PSG는 음바페와 더 긴 미래를 꿈꿨고 이른바 익십을 시전하며 레알을 퇴짜놨다. 그러나 PSG와 음바페 동행의 끝이 보이면서 레알에게 오히려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음바페는 무조건 계약 기간을 이행하겠다고 통보하면서 구단은 사실상 선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아직 이적 시장이 3주가량 남아있지만 PSG가 음바페의 마음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다. 이미 양측이 감정적으로 상한 상황에서 잃을 것이 더 많은 건 구단이다. 아무리 카타르 투자청 자본이 운영하는 구단이라지만 단기적으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FFP, 규정 위반 가능성이 발생하면 선수단을 죄다 매각해서라도 재정 건전화를 해야 한다. 당장 이강인, 밀란 슈크르니아르, 마르코 아센시오, 마누엘 우가르테, 곤살로 하무스 등 대대적인 세대 교체를 위해 선수들을 대거 영입한 PSG는 큰 위기다. 이강인마저 당장 정리해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다. PSG는 지난 4일 공문에 선수는 이미 특별한 재정적 조건들을 받았다. 축구계에서 아무도 이러한 특급 조건들을 받지 않았다. 라고 주장했다. 르키프가 보도한 지난 2022-23 시즌 음바페가 구단으로부터 받은 돈은 무려 1억 5,800만 유로, 약 2,291억 원. 단숨에 자신의 이적료에 버금가는 돈을 벌었다. 다음 시즌도 같은 수준으로 PSG가 음바페에게 연봉을 지불한다면 구단은 FFP 규정을 재검토하고 선수 매각과 같은 계획을 세워야 하는 셈이다. 2. 최원태 트레이드 이후 극명한 희비. LG는 1강 질주 키움은 최하위 추락, 7승 2패 vs 1승 10패. 최원태 트레이드 이후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처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LG는 1강을 질주하고 있는 반면 키움은 팀 역대 최다 연패 타이까지 기록하며 최하위로 추락했다. 지난 7월 29일 오전 LG와 키움은 트레이드를 발표했다. LG는 투수 최원태를 데려오며 유망주 타자 이주영, 투수 김동규 그리고 2024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키움에 넘겼다. 토종 선발진 부진이 최대 문제였던 LG는 국내 투수 톱 5호에 드는 최원태를 영입하며 29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대신 미래 유망주를 포기해야 했다. 트레이드 당시 LG는 올 시즌 최다 5연패에서 벗어나 2위 SSG에 2.5경기 앞서 있었다. 에이스 플러코가 갑작스런 감기 고열로 선발 로테이션이 구멍났지만 최원태가 곧바로 선발진에 합류해 완벽한 데뷔전으로 연승을 이어갔다. 게다가 최원태의 영입 이후 임창규, 이정용, 이지강 등 부진했던 토종 선발들이 동시에 호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플러코, 타구에 맞아 타박상을 당한 켈리가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갖고도 LG는 최원태 트레이드 이후 7승 2패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0.5경기 차이까지 추격했던 2위 SSG를 5경기 차이로 밀어냈고 양강에서 1강 체제를 만들고 있다. SSG는 이제 선두 LG 추격보다 3위 그룹의 3경에서 4경기 차이로 쫓기고 있다. 키움은 7월 28일 삼성과 연장 12회 접전 끝에 5-5에서 5무승부를 기록했다. 29일 삼성전 선발 투수로 예고된 최원태가 갑자기 트레이드되면서 키움은 29일 김동혁을 오프너로 내세워 불펜 데이로 마운드를 운영했다. 트레이드 여파로 이날 삼성에 완패했고 이후 속절없이 9연패 수렁에 빠졌다. 삼성에 이어 트레이드 상대 LG의 3연패, NC의 3연패, 지난 8일 롯데에 패배하면서 팀 역대 최다인 9연패를 당했다. 키움은 지난 9일 롯데에 10에서 8로 승리하며 9연패 사슬을 끊었지만 10일 롯데에 8에서 12로 패배하면서 최하위로 떨어졌다. 이날 경기가 우천 취소된 삼성에 0.5경기 차이로 밀려났다. 팀의 핵심 선수 이정우의 부상 공백에다 9위로 순위가 밀려난 시점에서 유망주를 받고 주축 선발 투수를 트레이드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됐다. 구단은 현재와 미래를 위한 트레이드라고 했지만 선수단에 미치는 심리적인 영향은 그와 달랐을 것이다. 오프시즌 FA 영입 등 대대적인 투자를 한 키움이 올 시즌 끝까지 5강 경쟁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트레이드였다. 결국 키움은 최하위로 내려앉았다. 최하위였던 삼성은 11일 에이스급 외국인 투수 수아레즈의 4주 부상을 기다리지 않고 웨이버 공시했고 NC에서 방출된 와이드너를 영입했다. 탈골지를 목표로 내년을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수까지 사용했다. 키움은 11일 잠실구장을 방문해 LG와 맞대결을 한다. 트레이드 이후 두 번째 시리즈다. 11일 선발 매치업은 켈리, LG와 장재영, 키움이다. 최원태는 12일 선발 투수로 옛 동료 키움과 첫 맞대결을 할 예정이다. 3대 해야도 아니다. 레알 마드리드 쿠르투아 대체자로 야신 2 유력 후보. 티보 쿠르투아가 십자인대 파열로 다음 시즌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많은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야신 분우를 영입하는 분위기다.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11일 한국 시각 쿠르투아의 부상이 확인되자 벨기에 선수의 대체자를 찾기 시작했고 여러 후보를 듣고 분석한 결과 야신 분우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분우는 월드컵 최고 스타다. 상당히 좋은 반사신경을 가지고 있는 그는 슈퍼세이브를 자주 보여주는 골키퍼다. 위치 선정이 상당히 좋으며 페널티킥도 종종 선방을 한다. 2020-21 시즌에 세비야로 완전 이적한 그는 주전으로 뛰며 23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2021-22 시즌부터 기량이 만개했는데 그의 단점이었던 공중볼 문제를 해결해 라리가 최고의 키퍼로 꼽히며 그 시즌 3호라상을 수상했다. 그의 진가는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나왔다. 그는 모로코가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4강을 진출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엄청난 선방을 지속적으로 보여줬고 스페인과의 16강에서는 승부차기에서 2개를 선방하며 팀을 8강으로 이끌었다. 그러나 4강과 3위 결정전에서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에게 일격을 당하며 결승에 진출하진 못했다. 다비드 데 헤아, 케파 아리사발라가, 위고 요리스, 케일러 나바스와 같은 제안이 협상 테이블에 있었기 때문에 분우가 골키퍼 후보의 유일한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야신 분우가 시장에 나오자마자 레알 수뇌부의 모든 관심이 분우에게 쏠렸다. 매체에 따르면 세비야에서는 2천만 유로, 약 289억 원, 미 금액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레알 마드리드는 그 비용을 지불할 계획이 없었지만 쿠르투아의 부상 이후 이적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상황이 현실이다. 레알 마드리드는 임대를 선호하며 현재 두 구단의 대화가 이뤄지는 중이다. 야신 분우는 안첼로티 감독이 가장 좋아하는 유형의 골키퍼이며 두 구단 사이의 합의는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